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필리핀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북부 동해안까지 확대된 비구름대는 점심쯤이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이 필리핀 동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소형급 태풍으로 주말에 목포 해상에 상륙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접근할 무렵에는 지금보다 크고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4도, 포항과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하늘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비구름대가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가을의 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시 흥해읍의 특별도시 재생 사업이 확정됐지만 그동안 문화재로 인한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경상북도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해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5년 동안 2,2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조성과 임대주택 공급, 방제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흥해 중심에 있는 경북도 지정문화재 석점이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흥해 향교 대성전과 이팝나무 군락, 영일민속박물관 재남헌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을 받습니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고도 5, 6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흥해 주민들은 지진은 특별한 사유라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문화재로부터 200m 내라 하더라도 1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5m에서 16m 이하로 제한하되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남서쪽인 6구역과 대성아파트를 포함한 외곽지역 6-1구역은 포항시 도시계획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6m 이상 건축 시에 그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로 별도의 어떤 문화재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흥해 특별도시 재생의 핵심 사업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전면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는 아니어서 추가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우리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의회와 지진특위에서 흥해가 하루라도 빨리 지진의 아픔을 털고 일상을 되찾도록 전면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내년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경주시 안강지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460억 원을 들여 빗물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우수관로 교체와 칠평천 제방을 정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 일대는 태풍과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 이번 사업이 끝나면 재해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오는 5일까지 나흘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영덕군 금고 관련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울 원전 3호기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긴 3,374일 연속 운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울 3호기는 어제 오전 10시 15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88일간 연료 교체와 설비 점검을 한 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울 원자력 본부는 한울 3호기는 국내 자립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원전으로 한국 표준형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를 주민투표로 정한다는 국방부 방침이 나오면서 의성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성 출신 도의원은 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공항특위에서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후보지를 주민투표 찬성률로 정하기로 한 국방부의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 주민투표의 찬성률로 지금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까지는 전부 다 그 주민투표로 2005년도에 그 경주 방패장 할 때도 보면은 문제는 주민투표 방식입니다. 군위군은 주민 찬성률을 100% 반영하는 반면 의성군은 군위와 공동 후보지란 이유로 찬성률을 절반만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의성 출신의 김수문 도의원은 출발선이 아예 다른 불공정 경쟁을 국방부가 고집할 경우 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일방 통행식 투표로 간다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99%고 또 갈수록 연기가 될 것이다. 실제 의성군에선 이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시작했고 다급해진 경상북도는 의성군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별도의 중재안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타결을 할 수 있는 그 협의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선 경북개발공사의 불투명한 민간개발 사업 참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미애 도의원은 최근 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 스탠포드 호텔의 대규모 출자와 채무 보증을 준비 중인데 사업성 검토 등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상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정부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임 의원은 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안동병원의 신도시 병원 건립을 포기하고 대신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최근 엔진 고장을 일으킨 울릉도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이번 주말인 7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저해운은 기관 고장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선플라워호를 포항에 입항시켜 수리에 들어갔지만 선박 검사와 시운전까지 감안하면 오는 6일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플라워호는 지난달 30일 울릉도 사동 앞 30km 해상에서 엔진 4개 가운데 1개가 고장나 예인선 2척에 의해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도동항에 입항했습니다. 경북도 내 6개 지역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전국 38개 미분양 관리 지역에 도내에서는 포항과 경주, 김천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7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 수는 7,500여 가구로 경주가 1,8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포항과 김천 순입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포항 775가구, 경주 748가구 등 모두 3,600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도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8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의 55%에 달해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증가하는 등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응답률이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평균 2억 1,200만 원이었으며 자금 사정이 힘든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56.5%로 가장 많았고 판매 부진 54.7%, 판매 대금 회수 지연 25.3%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 취임식에서 학생들이 원인 모를 가스를 마셔 7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낡고 오래된 공단 안에 있는 학교여서 공장에서 나온 가스로 추정되는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상여고 학생들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교장 취임식을 위해 학생과 교사 800여 명이 강당에 모여 있었는데 몇몇 학생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했지만 학생 수십 명이 추가로 어지러움을 호소해 지금까지 7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구토와 어지럼증,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대부분 강당 2층에 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2학년 2층이라서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찌꺼기고 어지럽고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다행히 몸 상태가 심각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학생 대부분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 대부분이 강당 2층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학교 인근에 있는 대구 3공단에서 나온 가스가 2층 창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공단은 기계와 석유화학, 섬유 등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 2,50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상여고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역겨운 냄새로 수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학교 관계자 말로는 2017년에도 이런 비슷한 냄새가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구청 환경과에서 순찰도 돌고 이렇게 했는데 원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 당국은 3공단에 있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대기질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청소년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도 A등급을 받아 상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C등급, 독도재단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기록해 조직관리 및 업무 영향 강화를 위한 특별 경영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선박 내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53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3일 낮 12시 반쯤 자신이 소유한 낚시어선 기관실에 설치된 자동 소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영업을 하다 해경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 검사나 건조 검사를 받은 후 선체 기관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사람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영주시 장수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하던 44살 A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에는 문경시 3분면의 한 묘소에서 54살 B씨가 벌에 쏘여 숨졌고 청도군 강남면 야산에서도 한 남성이 벌초를 하던 중 벌에 쏘여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비자는 선물 세트 가격과 숫자를 줄이고 있고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통업체마다 추석 선물 세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얇아진 지갑에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문제니까요. 가격 먼저 보고 내 돈 주고 선뜻 사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사고 있어요. 수십만 원에 이른 한우 선물 세트. 500만 원이 넘는 양주도 있지만 단연 실속형 선물 세트가 인기입니다. 한우 갈비 한 짝 세트 80만 원 등 고가의 선물 세트가 있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고 기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2만 원에서 5만 원대 중저가 선물 세트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1, 2인 가구에 맞춰 선물 세트 크기도 줄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탓에 전통주 매출은 늘고 있고 일본 술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이르다 보니 과일 코너에는
이런 배나 사과도 있지만은 여름 과일인 복숭아와 샤인머스켓, 메론 등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석 영향으로 신선 세트 매출 비중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통조림이라든지 샴푸, 린스 같은 생활 가공용품의 선물 세트 실적은 크게 오른 것이 특징입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다 추석 선물을 줄이려는 소비 패턴까지 늘면서 유통업체의 명절 선물 세트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부당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196건을 적발해 117억 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최근 들어 해마다 평균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하거나 부당 지급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가운데 경기 불황 등으로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1조 11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의 임금 체불액은 830억 원, 체불 노동자는 17,000명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북부 동해안까지 확대된 비구름대는 점심쯤이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이 필리핀 동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소형급 태풍으로 주말에 목포 해상에 상륙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접근할 무렵에는 지금보다 크고 강해질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4도, 포항과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하늘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비구름대가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가을의 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